안녕하세요. 장동훈 법률랩입니다. 오늘은 이 협의 보상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협의 보상금의 산정 시 사업 시행자,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가 각 추천하게 된 감정평가사님들이 협의 보상금을 도출하게 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맞춰서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편입 토지의 토지 소유자 중에 일부가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일 경우, 내지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민간사업체가 사업 시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 민간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이 토지 소유자 추천에 있어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토지보상법 제68조 1항에서는 손실보상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평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제1항을 보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인이라 함은 시도지사와 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 이렇게 세 부류가 각자 이제 자기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맡기게 돼서 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한 결과를 산술 평균을 해서 나온 값을 협의보상금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토지 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평가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행자가 2인 이상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1인을 선정하였던 것도 사업 시행자 외에 토지 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측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 측에서 1인, 그리고 시도지사 측에서 1인,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자 측에서 1인. 그러니까 이 1인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법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3세 그 주체가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술 평균한 가격을 협의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이런 이 사업 시행자 측이나 토지 소유자 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하는 이 협의 보상에 관한 이런 공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상계획 열람 공고 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확인되는 열람 공고에서 토지사의 추천 요건, 그리고 기한,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예,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일단은 그 요건들을 잠깐 검토를 하자면 토지 소유자 추천 요건 및 기한, 그리고 토지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추천을 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단서가 있는데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공유 지분권자는 총수에 포함한다. 그리고 뭐 지작물을 소유한 자에겐 추천권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 즉 토지 소유자와 토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놓고 4인으로 구성된 전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의 이면에 서 있는 토지 소유자 측면에서는 개인들로 구성된 자들만 토지 소유자 추천에 그런 결의 종족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공유자의 그 부분들을 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합리적인 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역시도 계속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천군 공고를 한번 보고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 공사에 대한 보상객 연락 공고의 내용을 잠깐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객 연락 공고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 텐데요.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전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그리고 출입의 통지 제10조, 제15조 보상계획 등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는 이 공고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신들이 이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공고를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이제 공고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날 있었던 것인데요. 사업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천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개설공사고요. 사업개요 이렇게 있고요. 시행자는 연천군수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연천군이라는 것이죠. 사업의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일원이고요. 이제 편입 내역은 이제 붙인 편입 주소를 보면 내 땅이 어떤 집원이 어떤 소유자들이 편입이 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람 장소는 연천군청 도시과 뭐 사무실에서 관계 도면과 지적고시들이 열람이 돼 있으니 여기에 와서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리고 이제 보상 시기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평가가 되고 보상 금액이 산정된 경우에 나중에 이제 협의금을 통보를 하고 할 때 이제 통보가 되곤 합니다. 보상의 절차도 여기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기본 조사를 하고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올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상액이 선정이 되면 이 산술평균으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 금액을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보상 금액에 이의가 없거나 여기에서 합의를 보고 싶으면 사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보상 협의 내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 계좌 이체되면 내 소유권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토지로 사업을 자기 목적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내 금액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이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협의가 불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용 재결 신청권자는 사업 시행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용 재결 신청의 청구라고 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 시행자에게 나는 이제 이의가 있으니까 수용 재결에 들어가겠다라고 청구를 하면 사업 시행자는 이런 수용 재결 청구를 받고서 수용 재결 신청을 재결청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이제 전형적인 수용 재결 절차, 이의 재결 절차,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 절차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상액 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채권 보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보상객 열람 공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68조 토지보상법 제68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는 공고 대상 면적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연명부를 받아서 이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서류들을 제출 양식과 작성 요령에 따라서 다 이 첨부를 해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는 여기에서 그 소유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지 편입지번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해서 소유자 본인이 자필 서명 날인한 것으로 이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가 간혹 있긴 한데요. 대부분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뭐 자필 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날인해서 제출할 뿐이지 제출하면 될 뿐이지 여기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좀 충돌이 있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서 감정평가법원이든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객 연락 공고를 예시를 한번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공유지 내지 이제 민간 수탁자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민간 수탁자로 민간 개발업자가 이제 그런 그 사업 시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업무를 이제 받아서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리 자기들이 협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토지를 이미 사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 시행자, 수탁을 받은 이제 민간 개발업자가 자기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이 땅의 소유자가 개인 한 명만 남았었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전체 5필지 중에 4필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었고, 한 필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한 명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에 대응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 대응하는 토지 소유자 측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하려고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과반수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없고, 결국 당신은 개인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추천을 이용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지번과 이 사업 시행자의 면적, 그리고 개인 소유자 면적들을 한번 지적도나 항공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5필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토지 소유자는 6-1 지목은 장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이렇게 3,000제곱미터 상당이 되는데 1인으로 이제 혼자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 5 필지는 각각 이 사업 시행자로 민간 사업자인 주식회사 S땡땡이라는 회사가 4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6-1. 이건 임의로 이제 변경을 한 것입니다. 6-1, 6-3, 6-4로. 이렇게 총 4개의 이제 필지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개인 소유자는 하나만 필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여기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를 수용을 해서 여기에다 이제 중학교를 설립을 하고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개인 토지는 이렇게 중학교 편입 부지의 일부, 그리고 초등학교 편입 토지의 일부 해서 한 필지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필지 하나, 둘, 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필지는, 총 5개 필지 중에 4개의 필지는 사업 시행자가 이미 소유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이 사업 시행자를 제외한 유일한 토지 소유자로서 2021년 8월경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수탁사일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민간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토지는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총 이제 2명이고, 말하자면 우리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4필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를 여기 토지사에 거기 집어넣어서 현재 신청인 소유의 토지 면적은 총 보상 대상 토지의 면적의 2분의 1이고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리고 시행령 제28조 6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 즉, 토지 면적도 2분의 1 미만이고, 그리고 총 수도 5명 중에 1명일 뿐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되니까 너는 토지 소유자를 추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퉜는데, 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유지 개념 안에 소유자가 국인 경우 국유지, 뭐 도, 시, 군인 경우 도유지, 시유지, 군유지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했고,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뭐 이런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조합 설립에 근거해서 하는 인가처분에 있어서 사인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국공유지를 평가되는지에 대한 것을 힌트를 얻어서 여기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사인이 공법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도시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에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에 있어서 사인이 만약에 이 조합으로서 설권적인 행위를 법으로나 아니면 뭐 수탁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공법인이든 국가든 어떤 이런 공공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을 때는
이 사인이더라도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성을 갖는 것을 기화로 사인이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일부 설명을 했고요. 모든 토지는 국공유지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토지 조서로 인가된 부분만큼, 말하자면 지금 이 개인의 민간업체 역시도 적어도 토지 조서로서 인가된 부분만큼은 국공유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이것은 유추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주장이 필요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판례, 고등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선고한 게 있었는데요. 2017두 51947 판결과 대법원 2017두 68370 판결에서도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토지 매수와 손실보상 업무를 시행하는 피고는 토지보상법에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시행하는 피고 역시도 이 토지보상법에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제 민간업체 역시도 수탁자로서 보상 책임의 주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주장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수탁자 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 소유자의 지분만으로 토지 소유자 추천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 토지만 이제 개인 토지로 남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진행했던 부분만큼은 국공유지로 봐서 결국 토지 소유자가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추천됐던 것이죠. 추가로 이제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협의보상금을 산정을 할 때 3인의 감정평가사 사이에서는 10%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토지보상법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감정평가 실무 지침이나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인은 보통 일반 물건의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손실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영업행위자가 제시한 자료 등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영업손실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이런 자료가 있어야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런 것을 누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로서는 평가 기준을 잡지를 못해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소송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 역시도 이 사업시행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토지조사나 물건조사나 이런 영업권에 대한 조서들을 제시를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감정평가사가 협의보상 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만약에 토지보상 감정평가사들끼리 사업시행자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주가 제안한 가격 차이가 10% 이상 간격 차이가 나면 재협의를 한다던가 다시 평가를 한다던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보상액은 평가액의 산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평가를 의뢰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제출된 평가 조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과 최고 평가액 사이에 1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이제 자주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획이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이제 보상액이 계속 이제 표준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심사를 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교 표준지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감안을 할 때 평가한 지 1년이 지나면 그래도 1년 지난 다음에 보상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이제 평가법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초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평가사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내가 평가는 난 100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10, 112나 120을 정도를 하게 되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평가사들끼리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도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다면 여기서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서로 이제 10% 이상의 간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이인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대상 물건을 다시 평가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오늘 논의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와 그리고 이런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주제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협의보상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가 각 추천한 감정인에 의해서 보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토지 소유자 추천 시 기준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 소유자가 추천을 하게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오늘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편입 토지의 일부가 국공유지거나 또는 민간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선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이제 순전히 이제 개인 소유자들만로만 구성된 토지 소유자 추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입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민간 사업자, 수탁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이런 경우에는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산정에 이 국공유지나 민간 수탁자나 이제 사업 시행자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업 시행자 측의 부분을 뺀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만 구성된 소유자 추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토지 소유자 추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협의 보상 시 토지 소유자가 감정인 추천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염두를 두시고, 이런 부분에 법적인 논점이나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법무법인에 상담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보상 법률랩 장동훈 변호사였습니다.